장을 보실 때 음식의 성분표나 칼로리를 보시는 분들이 꼭 계시죠. 칼로리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잘못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저칼로리 음식을 따지시고 또 운동을 해서 살을 빼려는 접근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성공하는 분들보다 실패하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다이어트와 칼로리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모든 식사를 가공식품으로 한다라면 문제가 되기는 하죠. 칼로리를 많이 드시면 당연히 뭐 튀긴 음식, 과자, 빵 이런 걸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 칼로리의 개념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칼로리라는 것은 물 1도씨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양학자 애트워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이 됐고, 애트워터 계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봄배 열량계라는 통 안에 어떤 음식을 넣고 열을 태웁니다. 이 태워서 발생한 열량을 측정한 거예요. 자, 불을 태워서 그것을 발생한 열량과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이게 지금 장작을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영양소로 바뀌는 거지 태워서 발생한 열이 아닙니다. 소화 효소와 또 실제 이 봄배 열량계 측정과는 아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1800년대에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 칼로리를 이렇게 아직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좀 전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도 500칼로리의 과일을 먹었을 경우와 300칼로리의 라면을 먹었을 경우 어떤 게 더 다이어트 식품일까요? 네, 500칼로리의 과일을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집니다. 하지만 라면, 정제탄수화물, 아무리 칼로리가 낮아도 뭐 국수 같은 거 저칼로리 해서 팔잖아요. 아무리 칼로리가 낮아도 이런 음식으로는 살을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이 근육을 빼는 게 아니라 지방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방을 태운다라는 말을 쓰지만, 지방을 태운다라기보다는 저는 지방이 분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이 분해되려면 지방 분해 효소, 리파제, 그리고 지방에 관련된 대사를 하는 장기인 간에서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 약하고 신진대사가 약할 때 살이 안 빠지는 거지, 아무리 저칼로리 식단을 한다고 해도 살은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로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음식이 자연에 살아있는 음식이냐,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된 죽은 음식이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연에 있는 야생동물은 비만이나 만성질환이 없어요. 이 야생동물은 본능에 따라 배부르면 먹지 않고 배고플 때 사냥을 해서 먹습니다. 그들이 비만이 없는 이유는 늘 먹는 것이 가공식품이 없잖아요. 자연에 들어있는 이 살아있는 효소가 가득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칼로리보다 내가 선택한 음식이 자연이냐 가공이냐, 요것을 더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술을 드셔도 술의 숙취나 술에 의한 고통을 좀 줄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술은 마시면 이제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이 해독하는 과정 중에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면서 이 성분 때문에 이제 두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술이 잘 깨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걸 같이 드실 경우 술이 굉장히 숙취가 잘 된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뭐 숙취 음식으로 뭐 콩나물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콩나물국 같은 거 드시잖아요. 뭐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 뭐 도움이 된다. 이것도 맞고요. 자, 마찬가지로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 그리고 비타민들이 간에 빠르게 이 해독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간은 해독을 할 때 1단계, 2단계, 2단계를 거치는데 1단계에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들이에요. 그리고 항산화 영양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간이 계속 이 영양제를 먹으면서 이 술을 해독하는 작용이 이 술 마실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일을 드실 경우 굉장히 숙취가 잘 된다, 두통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하시고, 또 부작용으로는 술이 너무 잘 깨니까 술을 더 먹게 된다 이런 부작용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좀 술을 빨리 깨고 싶다, 숙취로 인한 고통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다른 안주 대신에 과일 안주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또 술을 많이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라도 과일을 드시면 빨리 술이 깨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술 드시면서 만약에 치킨을 많이 드시고 뭐 다른 안주를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과일과 섞이니까 좋진 않고요. 다음날 아침에라도 온전히 과일을 좀 충분히 드시면 좀 술이 빨리 깰 수가 있습니다.
완전소화 밥상으로 제가 좀 자주 추천하는 음식은 사찰 음식입니다. 이미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한국의 사찰 음식이 굉장히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배우러도 오시잖아요. 자, 사찰 음식의 특징은 보통 우리가 한식 하면은 이제 국, 찌개, 그 다음에 양념이 진하고 강하고 짠 음식들, 반찬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사찰 음식은 굉장히 정갈합니다. 국도 굉장히 좀 자극적이지 않고 맑게, 그리고 나물류 또 한 서너 가지, 또 굉장히 단촐하게 드시잖아요. 또 이 나물이나 반찬 안에는 오신채라고 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향신료나 양념들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념이라는 것이 원래 약념에서 기원을 했다고 해요. 약념, 약이 된다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양념도 오신채인 파, 마늘, 부추, 양파, 흥거라는 이 5가지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굉장히 몸을 좀 자극을 많이 주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정신 수련도 많이 하잖아요. 이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감을 좀 깨뜨린다고 해서 오신채를 쓰지 않은 굉장히 아주 정갈한 들기름, 소금 이 정도의 밥상을 차립니다. 저 역시 한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흰 쌀밥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우리 밥상을 좋아하는데, 맵고 짜게 아주 진하게 먹고 나면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또 과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쌈채소, 회조류, 간단한 버섯볶음 위주로 양념이 강하지 않은 요리를 하게 되면 과식을 하지 않게 돼요. 또 채소류의 그 신선한 맛과 또 여러 효소들 때문에 포만감이 굉장히 더 좋습니다. 또 쌀밥은 줄여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신선한 채소, 버섯류, 해조류, 그리고 사찰 음식처럼 단순한 요리로 해서 드신다면 과식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재료의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